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국과 함께 사는 길을 평생 연구하는 한중 다문화 가정의 차코페페입니다. 요새 제가 지내는 중국 칭다오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날씨가 좀 많이 추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영상 시청하시는 구독자님들 항상 건강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영상에서는요, 저희가 중국의 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공유 드렸던 영상에서는 현재까지 중국이 어떻게 부동산이라는 이 도시화의 과정을 통해서 경제 발전을 해왔었는지, 그 과정에서 한국과는 어떤 그 차이점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 그리고 중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자연스러울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공유를 드려봤습니다. 이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지난번 영상을 참고로 해주시고요. 오늘 영상에서는 지난번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말씀드렸던, 자, 현재 중국의 이 도시화 과정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들을 갖다가 극복하기 위해서, 그렇다면은 현 시점에 중국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어떤 내용들이 중국 사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느냐, 이 내용을 한번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공유드리는 내용은요, 한국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조금 없습니다. 그냥 정보를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요, 중국이 1979년도에 개혁 개방의 노선을 정하게 되면서요, 그때 당시에 중국의 이제 그 공산당 총서기가 등소평이라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사회주의가 가난은 아니다 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 표어를 가지고 내세우시면서, 그때 이제 광동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남순강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찾아보시면 많으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79년도에 개혁 개방을 하면서 셴전이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자본주의에서 운영되는 그 내용들을 갖다가 중국 사회에다가 적용을 하는 굉장히 이 도전적인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79년으로부터 약 20년이 지난 1998년, 99년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중국에서 부동산을 돈을 주고 사고 팔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개혁개방 노선을 정한 뒤에도 부동산은 20년 동안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거꾸로 얘기를 해보면요, 개혁개방을 했던 79년부터 20년 동안 중국 사회에서는 부동산을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분배를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중국말로는 후리 펀방이라고 하거든요. 복리 분방. 이거는 이제 집이라는 것은 어떤 시장에서 거래되는 자산으로 보지를 않았어요. 집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것이었고요.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는 이것이 나라에서 분배를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0년 동안은 이 복리분방제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자, 근데 이 20년 동안 그냥 그대로 복리분방만 한 것이 아니고요, 당시에 중국에서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다 공부를 한 겁니다. 20년 동안. 이때의 사례 스터디 공부를 한 거죠. 그 케이스 스터디죠, 일종의. 그거 했는데, 우리나라 사례도 공부가 됐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과연 어떤 선진국 사례가 우리 중국에 가장 제일 맞을 것이냐, 이거를 두고선 굉장히 전문가들이 연구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온 모델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모델에 우리나라 모델은 참 애석하게도 빠져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동산 제도나 도시화 과정이 남의 눈에 봤을 때는 또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것도 좀 참고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주요 이제 두 가지 모델이 뭐가 있느냐면요, 홍콩식 모델이 있고 싱가포르 모델이 있습니다. 자, 당시에
아시아의 이제 네 마리 용이라고 그러죠. 중국에서는 아시아의 네 마리 용, 작은 소자를 하나를 붙여서 야조 스샤롱이라고 그래요. 스티아오롱 해도 되는데 스샤오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홍콩식 모델이 있고 싱가포르 모델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델이 당시 중국에서 봤을 때에 이제 90년대 한 중반 정도에 봤을 때에 요 두 가지 모델이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 중국 입장에서는 좀 이거를 갖다가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라고 판단을 한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98년도에 이 시장에서 집을 그때부터는 시장 거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에 적용을 했던 거는 홍콩식 모델이에요. 자, 그래서 중국말로는 이 집을 갖다가 방이라고 부릅니다. 방. 우리나라 방이라고 중국말로 방이라고 써요. 이게 하우스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 전에는 복리분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98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이거에 새로운 이름이 생깁니다. 상품방이라는 이름이 생겨요. 왜 상품방이라고 하느냐? 집이라는 것을 돈을 주고 상품처럼 사고 파는 집이 나왔다. 그래서 상품방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 개념하고 다르기 때문에 중국어를 여러분이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상상하면서 들어보세요. 그러면 중국 사람들처럼 사고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상품방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집이라는 것에 소유권을 준 거예요. 소유권을 줬는데 어떻게 줬느냐? 당시에는 전부 다 이제 정부 소유였는데 집에 대해서는 요 땅은 정부 거고 그 위에 있는 건축물은 개인이 사고 팔고 가질 수 있다. 소유권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요것도 우리나라에서 많이들 오해를 하시는 게, 뭐 땅이 정부 거니까 정부가 팔라고 하면 파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위에 건물에 대해서는 재산권을 인정을 해줘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중국의 많은 부자들이 이 집을 밀어버리면 자기 집이 밀리면서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두려워했는데 중국 사람들은 그때 우리 집을 좀 밀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좀 잘못된 지식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데 얘기가 또 그쪽으로 하면 많이 빠지니까 다시 돌아와서, 자, 뭐 홍콩식 모델은 어떤 모델이냐면요, 집이라는 것을 상품방으로 만들어 가지고 시장의 동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을 갖다가 소유를 하는 인간의 소유욕을 갖다가 자극을 함으로 인해서 시장 경제를 갖다 활성화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싱가포르 모델은 어떤 방식이냐면요, 싱가포르는 이미 부의 빈부격차가 심각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집이라는 것의 기본적인 거주적인 요건을 해결을 해주지 않다가는 지속적인 성장이 어렵다고 본 게 싱가포르입니다. 그래서 싱가포르에서는 최대한 공공임대 방식을 통해 가지고 주택을 공급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싱가포르에서는 집을 갖다가 내가 투자를 하고 내가 소유를 하고 이거를 다시 팔아서 매매 차익을 얻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싱가포르에서는 내가 매달 월세를 내면서 나와 내 가족이 좋은 곳에서 살 수만 있다. 거주 요건을 해결하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홍콩 모델하고 싱가포르 모델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중국이 98년도부터 홍콩 모델을 채택을 해서 나왔던 것이 상품방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상품방 제도가 계속 해가지고 진행이 되어 오다가 지금 2023년에 들어가지고 이 상품방 제도가 조금 다른 방향의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요런 역사적인 맥락을 보시면은 조금 더 입체적으로 상황을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지금 부동산으로 인해 가지고 도시화가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이제 도시화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어차피 집도 못 사겠고 사봤자 어디 저 구석지에 있는 집밖에 못 사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들어가봤자 별 이득이 없겠다. 그냥 농촌이나 소도시에 그냥 남아 있자. 그냥 취직하지 말고 누워 있자. 자, 요런 분위기로 가버리니까 도시화의 동력이 끊어져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현재 도시화율은 62, 63%밖에 안 됐어요. 선진국은 90%가 넘거든요. 자, 그러면 아직 약 20%포인트를 올려야 돼. 20, 30%포인트를. 자, 이걸 어떻게 끌고 가느냐. 결국은 도시화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가만히 놔뒀다가는 이제 빈부격차만 늘어나는 방식으로 갈 것 같으니, 자, 이제는 정부에서 싱가포르 모델을 갖다가 검토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기존에 2023년 적어도 3분기까지는요, 정부가 계속해가지고 상품방 체제 내에서 상품방을 개혁을 하는 방안을 계속 냈었어요. 이런 방식이 2008년도, 2015년도 이런 두 가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먹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구매 제한을 완화를 시키고 집에 대한 대출 금리를 완화를 시키고 집을 살 수 있는 조건을 갖다가 굉장히 완화시키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집을 자꾸 살 수 있도록 수요를 자극시켰었는데요. 2023년도, 22년도부터 시작해서 23년도에는 이 정책을 썼는데 먹히지가 않은 거예요. 자, 먹히지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자, 그러면 그거보다 더 강한 전략으로 가는 겁니다. 그 전략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싱가포르 모델이에요. 싱가포르 모델의 핵심은 뭐느냐?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늘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이 현재 중국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가 98년도에 새로 나온 말이 상품방이라는 말이 나왔다고요. 쌍핀방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어요, 그때. 자, 그런데 지금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보장방, 보장방, 이런 보장을 위한 방이다, 집이다,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뭘 보장하느냐? 이 보장이라는 거는요, 너의 거주 조건만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산으로서 가지는 어떤 투자적인 요소는 일단 제치고 이것은 너와 너의 가족이 여기서 거주할 수 있는 것만 보장을 해주겠다. 즉 우리나라 말로 하면 공공임대주택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문건이 얼마 전에 중국 정부에서 발표가 난 이후로 중국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이거에 대해서 예상되는 문제점, 그 다음에 장단점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내용들이 정말로 방대해요. 방대해서 이 차코페페 채널에 다 담기에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고요. 제가 제 나름대로 조금 소화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 전달할 수 있도록 조금 가공을 해서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중국의 지금 부동산 문제가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문제는요, 두 가지 관점으로 보실 수가 있으세요. 하나는 부동산 산업의 문제가 있어요. 부동산 산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수많은 회사들이 여기 연결이 돼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부동산은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 거주를 해결을 해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거주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요, 이 부동산에 두 가지 영역이 있는데, 첫 번째, 이 산업과 관련된 부분들은요, 대부분 신축주택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구축주택이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새로 집을 짓는 것이어야지 어떤 산업계랑 연결이 되겠죠. 뭐 시멘트도 팔리고 뭐 파이프관도 들어가고 가전 뭐 가구 다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신축주택 쪽은 산업하고 관계가 많습니다. 한편 사람들의 실거주하고 관계가 있는 것은 아무래도 구축 쪽이 이미 깔려있는 구축의 주택이 많기 때문에 구축이 사람들의 실거주하고 관계가 조금 많은 편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현재 중국은 이 두 가지 영역이 모두 다 문제예요. 자, 그러면 하나씩 나눠서 보겠습니다. 자, 신축 쪽에 있어서 현재 중국의 신축주택은요, 최근 2, 3년 정도 공급이 이미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이 신축주택을 만들어 가지고 분양사무소를 차려서 팔려고 해도 시장에서 안 팔리기 때문에 지금은 이 우리로 치면 이제 시행사죠. 시행사에서 아예 새로 물건을 내놓지를 않고 있습니다. 역으로 얘기를 한다면 약 2, 3년 정도의 공급 절벽이 일어나 있는 상태죠.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첫 번째로 지금 해결을 해야 되는 건 뭐냐? 이 신축주택 시장에 깔려 있는 재고들, 이 재고를 갖다가 처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 재고를 처리를 하기 위한 방안이 지금 굉장히 중국에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한 가지 제가 봤을 때 확실해 보이는 거는요, 전국에 무분별하게 있는 재고를 다 소진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신축주택의 재고, 즉 미분양주택이 되겠죠. 이 내용들은 결국 중국에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소화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소화를 한다고 한다면 여기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뭐냐? 도시화하고 관계가 있는 그런 지역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소화를 시킬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어떤 도시가 현재 인구가 1200만 명인데
자, 얘는 1500까지는 늘려줘야 된다. 라는 것이 중국의 어떤 그 장기적인 목표하고 부합을 한다면 추가적으로 300만 명을 넣기 위해서 그 안에 이 지역에 있는 신축주택 재고를 소진하는 방안을 집어넣는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중국 전국적으로 해가지고요. 그러면은 과연 우리가 어떤 도시들을 갖다 우선적으로 가져갈 것이냐에 대해서 의견이 또 분분합니다. 의견이 분분한데 최근 한 1, 2년 사이에 중국에서 중앙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새로운 개념이 하나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좀 주목할 만한데요. 무슨 도시권이라는 식의 이름이 나오고 있고요. 그 앞에 무슨에는 도시 이름이 들어갑니다. 가장 마지막에 발표된 게 이제 칭다오 도시권이고요. 그 전에는 심양 도시권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 도시권으로 발표가 된 지역은요. 어찌됐든 간에 중앙정부에서 국가급으로 발표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이 지역은 이 도시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전면적으로 비춘 거라고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지정이 된 도시들은 재고를 소진할 때에 우선적으로 정책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이 신축주택의 재고를 도대체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구축 쪽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구축주택은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중국에 굉장히 복잡한데 독립운방 때에 이미 공급된 이 주택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래된 주택들, 그렇게 층수도 높지도 않고 안에 엘리베이터도 없고, 우리로 치면 옛날에 여러분 혹시 그 주공 아파트 같은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층수도 낮은데 되게 오래되고 평수도 별로 안 크고, 자, 이런 거를 통틀어서 중국에서는 라오포시아오라고 부르거든요. 이게 오래되고 좀 이렇게 다 무너져가고 조그만하다 뭐 이런 뜻이 좀 이렇게 안 좋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런 라오포시아오 이런 주택이 있고요. 더불어서 구축이지만 상품방 개혁을 하고 나서 98년도 이후에 지어져 가지고 공급된 주택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구축 시장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건축된 연령이 30년이 넘는 거, 그 다음에 30년이 안 되는 거, 이 두 가지로 한번 나눠 볼게요. 그 다음에 이 구축의 위치가 시의 중심 지역에 있는지 외곽 지역에 있는지 이렇게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그러면 총 4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죠. 여러분 요 내용 지금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이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자, 그럼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건축 연령이 30년이 아직 안 되는데, 자, 이것이 시의 중심 지역에 있다라고 봐볼게요. 자, 그러면 이 집은 상태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집입니다. 30년이 안 됐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굉장히